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7월 5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이례적으로 참모회의를 소집해서 희한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 뭔가 임기 말, 드디어 본인 임기 말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모회의에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 회복 등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라 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경선, 선거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멀리 볼 것도 없죠. 이번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뭐 했습니까? 부산 내려가서 뭐 했습니까? 가덕도 신공항 만들겠다고 온갖 난리치면서 직접 대통령이 1년 몇 개월 만에 부산에 내려가서 가덕도를 보니 가슴이 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1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시죠. 지난해 4.15 총선 앞두고 어떤 일들을 벌였습니까? 거의 노골적으로 돈 풀기 들어갔죠.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심지어는 이인영, 임종석 이런 자들이 고민정이 붙이겠다고 가서 자, 고민정 후보를 갖다 당선시켜 주신다면은 전 국민에게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입니다. 조금만 더 거슬러 가보시죠.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뭐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나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변호사가 이번에 당선되는 꼴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통에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석, 이와 같이 7개 기관과 경찰, 기재부등이 총동원되는 가운데 그야말로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 진행하고 획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바뀐 걸까요? 왜 갑자기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왜 갑자기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와 같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지금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이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곳은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 지금 경선 레이스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어제 황태순TV를 통해서 1차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분당경찰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60억 뇌물수수 혐의로 출두하시라, 즉 소환을 통보한 게 어제입니다. 물론 이재명 측에서는 펄펄 뛰죠. 이거는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경찰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서 이번에 경선판 선거판에 개입하는 것이다, 펄펄 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씨가 혹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나름 약을 치는 겁니다. 경선 레이스가 시작돼서 이른바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은 우리 청와대하고 정부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경찰, 지금 국수본 경찰 하는 거 청와대 의중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혹시 이재명 씨 당신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보면 그대의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괜히 화살 돌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좀 더 길게 보시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 문재인 대통령도 바보는 아닙니다. 지금 신문을 보고 뭘 보고 방송을 보고 또 당장 4.7 재보궐선거에서 완패하고 그 다음에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36세 이준석 대표가 출범하고 이와 같은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마구 몰아치는 것을 본인도 압니다. 즉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각종 여론조사 나오지 않습니까? 자,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략 한 60%그 언저리입니다. 아니다. 지금 정권 재창출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한 35, 40그 언저리입니다. 즉 현재 국민들의 마음이라면은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권이 교체되기 마련이죠. 자, 정권 교체 되었을 경우 이런 얘기죠. 아유, 저는 이번 대선에서 철저하게 중립을 지켰고 우리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도 철저히 중립을 지켰으니 다음에 대통령 되시는 홍길동 씨 나한테 제발 정치 보복하지 마세요. 나의 보스였던 노무현 같이 검찰청사에 나가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렇다고 나는 노무현 같이 용기 있게 저쪽 거북이 바위에 올라갈 자신도 없어요. 그러니 제발 나는 정치적 중립 지킬 테니 혹여라도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정치 보복 하지 마세요. 뭐 내가 옛날 이명박 박근혜에게 했던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적폐청산의 시대적 요구를 갖다가 받아서 사법적 처리를 한 것뿐이지 어떻게 정치 보복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나에게 뭐 정치 보복 아니다 하면서 사법적 잣대를 들여대지 마세요. 나는 선거에서 철저하게 중립시켰어요 라고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첫 번째 이재명에 대한 분당경찰서의 소환 통보 등 이재명의 신기가 어그러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 하나. 두 번째, 혹시 정권을 갖다가 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권이 바뀌고 정권을 빼앗겼을 때 그 다음에 자기가 당해야 될 고초에 대해서 미리 싹싹 빌면서 사전에 보험 드는 두 가지.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 더한 게 세 번째입니다. 문재인도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 아무리 모아도 썩어도 준치라고 지금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나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즉 뭔가 자기가 정권을 재창출 자기 입장에서는 정권이 재창출되도록 무진 애를 써보겠죠. 그런 가운데도 야당의 윤석열이 될지 홍준표가 될지 안철수가 될지 유승민이 될지 또 원희룡이 될지 또 윤희숙이 될지 누가 탔든 홍길동이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 그거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바라는 예를 들면 이낙연이라든가 뭐 정세균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갖다가 내심 학수고대하고 여러 개 보이게 안 보이게 음으로 양으로 지원할 겁니다.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부정선거 획책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자,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강교 여러분 이번 대선판에 철저하게 중립 지키십시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나 뭐나 국세청이나 뭐 동원해서 야당 후보를 갖다가 옥죄고 세무조사하고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그런 가운데 또 보면 김어준을 비롯한 또 사실상 권력에 의해 장악된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그들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포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가짜뉴스를 만들고 또 조그만 피의사실이 있으면 확대 재생산하고 이런 짓들을 갖다 꾸미면서 멀리 볼 거 있나요? 2018년 울산시장 송천호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청와대 7개 수석과 뭐 담당관실이 동원되고 기재부, 경찰 다 동원돼갖고 그나마도 그 당시 울산 검찰청 지검장의 용기 있는 결정이 아니었던들 밝혀지지 않았죠. 자, 이와 같이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초를 치는 겁니다. 미리 이른바 연막을 치는 겁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는 철저하게 중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면서 혹여라도 걸리게 되면 이건 대통령의 뜻과 무관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지난 2021년 7월 5일날 참모회의에서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알리바이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놈들이 그 아래 것들이 경찰이 국정원이 또 공수처가 그다음에 김오수의 검찰이 또 국세청이 얘들이 독단적으로 사고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꼬리를 자리에 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 그와 같은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되죠. 그 근거가 바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회복 등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라 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을 남겨놓는 겁니다. 저는 어떤 경우든 간에 즉 문재인 대통령 결국 참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하면서 천하가 다 자기 것 같고 이제 참 그것이 바로 문재인 씨 바로 당신의 불행이었던 겁니다. 41% 그것도 투표율 77인가요? 78이죠. 80을 잡아줍시다. 80을 잡아줘도 그 20%의 국민은 투표를 안 한 겁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유권자의 3분의 1 안 됩니다. 대략 한 31%밖에 안 됩니다. 31%의 유권자의 31%만이 동의하는 당신이 그야말로 지난 4년 몇 개월 동안 어떤 짓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퇴임 후에 저쪽 평산마을 가서 잊혀주고 싶다고요? 누구 마음대로 잊혀집니까? 우리 국민들은 절대 당신을 잊지 못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절대 당신을 잊을 수가 없는데 왜 당신 혼자 잊혀지려 합니까? 잊혀지기 위해서 벌써부터 때로는 이재명에게 사실상 아부성 보험 들고 또 혹여 야권의 홍길동이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시켰다고 또 보험 하나 더 들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야 이놈들아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러냐 이왕이면 이 사람아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낫지 윤석열이나 저 홍준표가 대통령 돼봐라 나 죽는다. 아무리 내가 보험을 100개 1000개 들어놔도 난 죽는다. 그러니 나는 모르는 것 나는 모르는 거야. 나는 정치적 중립시키기로 했는데 그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임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 2021년 7월 5일 정치적 중립 운운하는 그 속내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